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친구들. 오늘도 미술 수업을 한번 함께 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2학년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모든 반을 다 보진 않았지만 세 반 학생들을 모두 만나서 미술 수업을 해보고 그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수행평가를 위한 준비를 해봤어요. 남은 세 반은 아직 못 봤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양미술사를 로코코까지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복습 겸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미술을 고대, 중세, 15에서 18세기,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대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미술, 로마 미술 이때를 고대라고 하고, 중세는 중세 미술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바로 학교에서 배웠듯이 기독교 미술 이 시기를 중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15에서 18세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크, 그 다음에 로코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근대 미술을 배울 거예요. 근대 미술에는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를 배울 거예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주의 있고요. 인상주의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신고전과 낭만주의를 배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신고전주의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신고전주의다. 자, 이름에서 나오는데 고전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면 어느 시대죠? 그리스, 로마의 시대예요.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시기로 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 로마로 돌아간 시기가 이 신고전주의 이전에는 어느 시기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까요? 그 이전에는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 그리스 로마의 미술로 닮아가고자 해서 예를 들어서 비레미, 형태미, 관념적인 색, 균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사실적이다 라고 느끼는 것들은 비례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균형 있다, 조화롭다 라고 보는 그러한 비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사실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의 그림도 이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대에 대한 관심으로 그 시대에는 고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도 고전적인 주제,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럼 우리가 작품을 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가 중에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을 한번 보면 제목은 호라티우스의 맹세 또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작품의 고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고전적이다라고 하면 주제 자체가 고전적인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러한
모자를 쓰고 이러한 칼을 차고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우리 스파르타쿠스 이런 것들 그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러한 복장들을 많이 할 거예요. 고대의 그러한 복장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고전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호라티우스 형제가 3명이 있어요. 왼쪽에 그 형제가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으로 쳐들어온 그런 나쁜 자기들에게 적을 저희가 무찌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셋이서 나가는 그런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맹세의 자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자들은 힘없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힘없고 하지 않은데 고전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여자들은 하염없이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도 같은 경우도 뒤에 아치형 문이 있어요. 이런 것도 중세 고대의 건물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전 이런 것들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그러한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작품 한번 볼게요.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욕조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샅샅이 볼게요. 이것도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인데요. 이것도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처럼 이것도 실화인데 여기 마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라는 그 당시의 정치가였어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그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코뱅파라는 파의 우두머리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업무를 보다가 욕조에서 쓰러져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피 묻은 탄원서, 손에 피가 묻은 것이 이렇게 있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좋게 해달라라는 탄원서를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습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반대파에 있는 여자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여자는 몰래 스파이처럼 이 마라가 몸담고 있는 자코뱅파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친해지다가 결국 이 사람을 죽이게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순교자처럼 표현이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에 마라의 죽음을 자크루이 다비드가 그리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라라는 사람이 정치가고요. 그런데 얼굴이나 몸이나 굉장히 정결하고 근육질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업무를 보는 병이 있어서 욕조에서 몸을 담그면서 업무를 보았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쉬는 동안에도 이를 손에 놓지 않은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다비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주제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꼭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 꼭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들을 주제로 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의 작품을 더 볼게요. 이 작품은 나폴레옹 대관식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여기 나폴레옹이 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이 있어요.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 그 대관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의 딸들이에요. 조세핀은 사실 나폴레옹보다 연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든 여자였지만 더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나폴레옹의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는 교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는 모차르트도 등장하고 자크로이 다비드, 그림의 작가도 여기에 등장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나폴레옹의 대관식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나폴레옹의 엄마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다비드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래요. 나폴레옹의 그러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대관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작가는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결국 나폴레옹을 위한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나폴레옹 대관식, 마라의 죽음처럼 꼭 기념해야 되고 꼭 남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신고전주의의 작품에 남겼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신고전주의의 작품들이 고대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주제가 기념적인 것들, 꼭 남겨져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전적인 주제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관심이 갔기 때문에 그림 자체도 비례미, 형태미, 균형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을 보면 나폴레옹이 협곡을 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요. 옷이며 말의 표현이며 말의 머리털, 그리고 또 바위의 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신고전주의의 회화는 구도가 정확하고요. 비례미, 관념적인 색을 썼어요. 그래서 윤곽선을 중요시하고요. 형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고전주의 미술은 네일 배울 낭만주의 미술과 비교했을 때 표현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구도, 비례, 관념적인 색, 윤곽선 중시, 형태, 미, 이런 것들이 신고전주의의 특징이에요. 르네상스의 작품과 이런 것이 고전주의의 특징이에요. 르네상스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미술과 신고전주의가 추구했던 미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전주의 미술이 머릿속으로 어떠했는지 작품을 떠올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고전주의를 비판하고 낭만주의가 등장해요.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